자, 반갑습니다. 일단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졌는데 이게 고민하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고 일단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음, 어, 뭐지? 저 공개된 경기들은 뭐지 할 수도 있는데 따로 분석은 없습니다. 공개된 경기들. 저 경기들이 모두 챔피언십 경기거든요. 10경기.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무승부랑 아니면 뭐 승무 사이드 이렇게 봅니다. 프렘 보는 거는 스토크밖에 없고 홈이라서 나머지는 좀 다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승부도 이제 찰튼이나 프레스턴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코번트리는 살짝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승패로 본다면은 그래도 브리스톨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와포드는 배당은 괜찮은데 좀 애매하고 그나마 이제 챔피언십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뭐 브리스톨, 뭐 스토크 프렌 아니면 뭐 브로미치 승 정도 되지 스완지도 사실 배당 대비 승은 좀 별로긴 합니다. 그리고 렉섬은 이제 워낙 좀 애매해서 건너뛰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 이 챔피언십은 이렇게 짧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조합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해서 키면은 좀 더 늦을 것 같고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30분 내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방종을 하고 조합은 8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널 노팅엄 아스널 승 봅니다. 물론 이제 아스널이 부상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마에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시간대가 너무 일러요. 그리고 헤타페하고 오비에도도 헤타페가 지금 원정에서 연승을 했었는데 홈 첫 경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오비에도가 원정인데 갈 이유는 없죠.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홈으로 돌아온 만큼 승리를 가져갈 걸로 보이고 칼리알리 파르마는 사실 어, 승패로 가긴 좀 어렵습니다. 둘 다 이 득점력이나 실점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언더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봐야죠. 칼리알리 승무. 그리고 프라이 슈투트는 패스합니다. 오늘 패스하는 경기가 좀 많아요. 좀 애매하고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원정이고 그리고 이게 운다브도 보니까 부상인 것 같고 슈투트 프라이는 두 경기 다 실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얘네가 출혈이 좀 있잖아요. 두한 리츠도 프랑크로 갔고 그래서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인츠하고 라이프치히는 라이프 승부 봅니다. 그 이유는 마인츠에 이제 부상이 좀 있다. 이재성도 이제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이제 좀 한 경기 뛰고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승점 차이는 별로 안 돼요. 아직 두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마인츠에 뭔가 이제 이 출전 정지라든가 부상 그게 이제 라이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승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넨한테 0대6 진 거 빼고는 음, 그래도 골 관여 여부를 봤을 때 라이프가 더 넣을 확률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어, 볼프스하고 켈른이 2부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경기 무패긴 하지만 지난번 마인츠전 퇴장도 있었고 켈른은 이제 지난번 4대1 대승도 거뒀고 그리고 프리시즌부터 지금까지 이제 워낙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 켈른 프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켈른 프렌 오늘은 딱 에버튼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머진 그냥 조합에 같이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반 정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앞에 10경기 포함해서.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호펜하임. 호펜하임도 지금 누구냐, 그 부상이죠. 부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아담 르제크하고 이제 크라마니치가 작년에 좀 잘했었는데, 원래는 아직 크라마니치는 아직 골이 없고 흘로제크는 부상이고, 그래서 유니온 베를린도 홈이기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상 호펜하임도 레버쿠젠을 원정에서 잡았었고, 유니온 베를린도 홈에서 슈투트도 잡았기 때문에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고 도르트는 도르트 승 볼게요. 마행까지 보긴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왜냐면 뭐 하이덴하임이 뭐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워낙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크트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겼던 게 좀 걸려서, 뭐 세루기라시가 아마 3골 정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정은 좀 불투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일반 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제 EPL로 넘어가서 본머스 브라이트는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본머스가 지난번에 원정에서 질 줄 알았는데 토트넘을 잡고, 그리고 브라이튼도 맨시티를 역전승해서 잡았죠. 근데 에버튼 원정에서 졌던 전적도 있고, 브라이튼이 좀 더 유리해 보일 순 있지만 본머스가 홈이라는 점, 리버풀 원정에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승패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 자, 그 다음 경기 크리스탈 선더랜드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크리스탈이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물론 크리스탈이 이 성적이 워낙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썬더랜드도 지금 승점이 오히려 1점이 더 높고, 크리스탈은 에지가 떠난 것도 있지만 이 사르가 허벅지 부상이거든요. 팀 내 2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3경기 거의 풀타임 뛰었는데 공격에 이제 주 전력이 빠진다. 그리고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하면은 오히려 썬더랜드 프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워낙 크리스탈이 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썬더랜드 역배까지 보기는 어렵고 원정이라,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배당 대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버튼하고 에스턴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자, 에버튼 에스턴이 지금 득점이 없더라고요. 너무 못한다. 그리고 에버턴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이제 넘어간 그릴리시가 4헛이나 하고 있고, 오히려 에버튼에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은디아의 출전 여부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에스턴도 부상이 없는 게 아니고 미드필더 쪽, 지금 흐름이면은 에버튼 승부 봐야 된다. 웬만하면은 에버튼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홈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 풀럼 리즈 가겠습니다. 뭐 리즈도 성적이 좋은데 지금 뭐 경기 수가 많지 않고, 뭐 지난번 뉴캐슬 비기고, 뭐 홈에서 에버튼도 잡았지만 결국 득점력이 별로 높진 않아요. 한 골을 이상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한테 5실점 했고, 그리고 풀럼이 지난 첼시전 지긴 했지만 홈입니다. 홈. 브라이튼 원정, 그리고 홈에서 맨유까지 비겼던 풀럼이라 뭐 결장이 크게 있지 않는 이상은 풀럼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풀럼 승 봅니다. 풀럼 승. 그리고 리즈는 주전키퍼가 부상이에요. 부상. 그리고 공격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몇 명 있기 때문에 풀럼 승 봅니다. 요 경기는. 뉴캐슬 울버햄튼은 사실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울버햄튼도 지금 꼴찌라서 성적이 좋지 않은데, 뉴캐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3패인 이 울버햄튼보단 나을 수는 있어도, 앤서니 고든이 이제 그때 아마 퇴장이었나? 아무튼 출전 정지고, 그리고 램지도 발목 부상에, 기마랑이스도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다 나와 있고 출전 여부가, 그리고 이적을 한 요한의 위사
브랜드포드에서 넘어왔는데 지금 부상입니다. 부상. 그래서 뉴캐슬 홈이어도 물론 라르센이 그 빠진 울버햄튼이긴 하지만 황희찬도 한 골은 넣긴 했죠.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긴 한데 일단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경기. 굳이. 그리고 울버햄튼이 지금 웨스트햄, 에버튼전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전 빼고는 골이 없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물론 원정이긴 했지만 굳이 갈 거면 이제 난타전 오버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뉴캐슬. 그렇게 보고 그다음 소시 레알 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레알이 지금 배당이 빠졌거든요. 제가 아까 분석할 때도 배당 빠지기 전에 레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레알이 지금 3전 전승에 뭐 1위고 당연히 좋을 수는 있지만 원정이고 항상 A매치 이후의 경기들은 변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A매치를 뛰고 오다 보니까 맞췄던 그런 이제 흐름이 좀 깨지는 것도 있고 뭐 부상 여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레알이 좋아 보여도 지난번 마요르카전 한 골 차밖에 승리를 못했고 그리고 소시가 홈인점 소시도 아직 승리가 없지만 좀 상대하기가 좀 버거운 팀이거든요. 그래서 좀 배당이 더 떨어진 마당에 레알은 갈 이유가 없다. 패스합니다. 패스. 그리고 아약스 주볼러는 아약스 승부입니다. 요 경기는 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아약스가 항상 보면은 4대0, 5대0 그림은 없었어요. 뭐 경기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아약스는 헤라클레스, 뭐 텔스타 다 2대0으로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마인을 겨우겨우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으로 보면은 즈볼러 입장에서는 홈에서 트벤테도 잡았었고 뭐 지난번 위트레트한테 지긴 했지만 득점이 아예 없는 팀이 아니라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약스 승은 배당이 안 되고 마인 가자니 그리고 언오버가 없습니다. 에레디비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약스 승 그냥 마인 보고 넘어갈게요. 요 경기. 그리고 니스 낭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낭트도 보면 니스 승 봐야죠. 낭트가 좀 실점이 적은 게 있는데 그래도 니스 홈인데 지난번 원정 가서 이제 3실점이나 했는데 홈에서만큼 좀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니스 승을 보고 그리고 유벤투스하고 인테르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왜냐면 그 상성에서 일단 유벤이 최근 홈에서 인테르한테 잘 안 졌고 무승부가 몇 번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유벤이 일단 캄비아소가 그때 퇴장으로 이제 못 나오고 뭐 몇몇 기존에 아예 못 나왔던 선수들 콘세상도 지금 부상 의심이 되고 인테르는 딱히 부상이 없는데 지난번 홈에서 우디네세한테 졌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이제 나간 선수들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흐름은 유벤이 더 좋긴 합니다. 실점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무승부 정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웨스트햄 토트넘 건너뛸게요. 왜냐? 지난번 토트넘이 이겼으면 아마 토트넘 사이드로 봤을 텐데 지금 웨스트햄이 홈이고 토트넘이 지난번 홈에서마저 졌는데 웨스트햄은 딱히 공격 쪽에 뭐 파케타, 보엔, 뭐 윌슨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펠크루그도 지금 부상 의심되지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반반이라 뭐 토트넘은 히살리숑하고 지금 존슨이 이제 2골씩 넣고 있는데 지난번 홈에서 졌던 거 생각하면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과연 번니랑 맨체스터 시티 잡았을 때 그 흐름이 실력인지 아니면 이제 오늘까지 지면은 운이 좀 따라줬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 파리 그 슈퍼컵 그 경기에서 이제 파리를 상대할 때만 해도 번니전, 맨시티전 너무 골도 잘 넣고 하니까 뭔가 다른 토트넘의 느낌이었는데 본머스전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웨스트햄도 요새 노팅엄 원정에서 3골 뭐 홈에서 첼시한테 5실점 첫 경기 썬더랜드 0대3 타격이 좀 있지만
홈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냥 패스하는 게 맞고, 빌바오 알라베스는 빌바오 승 봐야죠. 근데 빌바오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부상이에요. 부상. 한 골에 2엇인데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알라베스가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다. 그래서 빌바오 승을 보지만 마인까지 보긴 좀 어렵다. 왜냐면 지난번 홈에서 AT전도 비겼고 졌던 경기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빌바오도 대승을 거두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경기 뮌헨하고 함부르크는 사실 뮌헨 이마인 말고는 갈 게 없어요. 뮌헨의 그 득점력이면은 사실 4.5라도 오버를 가야 되는데 결국엔 뮌헨이 5골 못 넣는다? 그러면 함부르크가 지금 득점이 없는 상황에 득점을 할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A매치 이후기 때문에 골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라이프치히전만큼. 그래서 그냥 이마인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메언하고 PSV.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그 좀 공통점들이 있는데 배당이 낮은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크리스탈 그리고 뭐 PSV 요런 뭐 첼시 요런 경기들을 웬만하면 다 피했습니다. 다 애매합니다. 네이메언도 지금 성적이 워낙 좋고 물론 네이메언이 1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PSV가 3위. 근데 이제 둘이 승패가 같고 네이메언이 2위인가? 아무튼 승점이 같습니다. 뭐 페이노르트, 네이메언, 위트레흐트, PSV까지. 근데 이제 3승 1패라서 아마 2위인 것 같고 페이노르트가 3승 무패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PSV가 뭐 부상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지난번 홈에서 텔스타한테 졌단 말이죠. 다른 팀도 아니고 2부에서 올라온 팀한테 진 건 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원정이기도 하고 A매치 이후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네이메언이 지금 홈에서는 이제 엑셀시오르 브레다 상대로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건너뜁니다. 고어헤드 폴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고어헤드 배당이 1.39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이제 이 폴란드이 1승이 없더라도 고어헤드도 마찬가지로 3무 1패입니다. 오히려 폴란드이 이제 3무로 패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고어헤드가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왜냐? 폴란드도 뭐 알크마르랑도 비기고 최근 아약스랑도 비겼기 때문에 득점은 4경기 연속 했거든요. 오히려 고어헤드가 3경기 다득점을 했지만 스파르타전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2.5 줬으면 오버를 갔을 텐데 3.5라서 애초에 그냥 패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 프렌 보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해요. 배당만 놓고 보면 프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패스를 했고 자, 피오렌티나 나폴리도 무승부 봅니다. 왜냐면 나폴리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나폴리가 원정이고 최근 2경기 실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칼리알리전 한 골차 승리 그리고 피오렌티나도 이 컨퍼런스를 병행하면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었다. 그리고 나폴리는 다음 경기 맨시티 원정을 가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데브라이너가 이제 맨시티를 상대하는데 피오렌티나 이제 컨퍼런스는 10월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피오렌티나가 좀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포드하고 첼시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첼시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브랜드포드가 아무리 뭐 이 선수들 이적으로 인해서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거죠. 은베모하고 이제 유한의 위사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홈에서 에스턴을 잡았고 지난번 썬더랜드한테 잡히긴 했지만 첼시가 뭐 첫 경기 비겼다고는 하지만 프리시즌 그리고 뭐 피파 클럽 월드컵 그리고 최근에 웨스트햄 뭐 풀럼전까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좋죠. 멤버도 훨씬 좋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정이긴 한데 첼시가 아직 패배가 없지만 부상 여부 브랜드포드가 전력이 약해진 건 맞지만 첼시가 지금
이 애매해요 다. 뭐 리암 델랍도 지금 부상 중이죠. 그리고 팔머도 지금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왔죠. 그리고 페드로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 나와 있고, 그리고 카이세도도 지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출전을 할 수는 있는데 다 상황이 좀 애매해서 이게 뭐 결장으로 이어지든 또 A매치 기간 이후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아마 이게 승무패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자 이제 AT하고 BRR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늦게 온 만큼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긴 끊어드리고, 좀 늦게 왔으니까 유튜브 올려드리고, 아마 방송을 키고 구매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종을 하고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오전에 미축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축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되고, 내일 해축은 좀 빨리 할게요. 오늘 좀 늦게 왔으니까 내일은 오후쯤에, 오후 한 3, 4시쯤에 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경기가 적을 테니까.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AT BRR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T가 지금 출발이 안 좋아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가 16인가? 홈에서 엘체한테도 비겼고, 지난번 알라베스 원정도 비겼고, 그러니까 3경기 연속 득점은 하는데 3경기 다 실점을 했기 때문에 에스파뇰전은 이제 역전패 당하고, 그리고 비아레알이 2경기 다 홈에서 이제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고, 셀타비고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그 경기도 선제골을 먼저 넣었거든요. AT 입장에선 쉽지 않다. 언더 봅니다. 언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언더를 보고, 그러니까 언더를 보는 건 그래도 AT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더를 보는 거지,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트벤테 브레다, 요것도 배당이 바뀌기 전 배당이 아주 최악이더라고요. 1.34. 그리고 원정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이 트벤테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불안해요. 어제 이제 어디냐, 그 챔피언십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지금 몇 연패야 걔네. 5연패가 6연패죠. 그래서 트벤테도 1승은 하긴 했지만 4경기 중에 3경기를 졌고, 상대 팀들이 막 강팀들이 아니에요. PSV 빼고는. 뭐 원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레다도 물론 성적이 안 좋죠. 포르티나 말고는 다 이제 무득점으로 졌으니까. 근데 트벤테에 뭔가 딱히 가고 싶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배당도 별로고. 그래서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노르트하고 헤이렌베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노르트 같은 경우 뭔가 이제 황인범도 그때 그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성도 헤이렌베인 상대로 강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정 가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홈에선 그래도 일반승 정도 무난하게 해주지 않을까. 헤이렌베인이 그나마 이제 변수는 매 경기마다 골이 있다는 점이 조금 변수긴 한데, 일단은 일반승 보고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오세르 AS 모나코는 패스합니다. 왜냐, 모나코가 당연히 유리한데 이게 원정이기도 하고 아직 초반인데 릴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그때도 0대1로 지긴 했는데, 뭐 릴보다는 약하긴 하겠지만 오세르도 홈에서 로리앙을 잡았고, 뭐 그 이후에 연패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홈이라는 점, 그러니까 모나코 원정은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모나코가 이제 3경기 중에 무실점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모든 경기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마지막 경기 패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챔피언십은 이렇게 보고, 나머지 경기들도 이렇게 좀 보다가, 오늘 대체적으로 건너뛴 경기들이 많습니다. 배당 낮은 경기들.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뭐 챔피언십이라도 무승부나 배당 높은 경기들로 좀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무승부를 좀 많이 노려볼 것 같아요. 원래는
챔피언십은 아예 건너뛰려고 했는데 뭐 일반 이제 EPL 뭐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 쪽에 보니까 생각보다 배당 낮은 건데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서 갈 게 없었다. 그러면 경기 수가 확 줄어들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가볍게 그냥 내일 오전에 미축도 있고 내일 해축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배당을 좀 높게 한번 노려보겠다.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뭐 언어보도 오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챔피언십은 애초에 언어보가 없었고 그래서 뭐 챔피언십을 포함해서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뭐 배당 높은 위주로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십은 요거 챔피언십 순서지 이, 이 아스널이 8시 반 경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보기 편하라고 챔피언십만 따로 이제 묶은 거라서 이게 경기 순서 그러니까 아스널부터는 다 순서대로긴 한데 이 챔피언십은 요 이제 코번트리부터는 11시 마감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프레스턴까지는 8시 반 마감이라서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 코번트리부터.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방종은 안 할 거예요. 다시 보기만 일단 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